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 오늘의 이제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그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쭉 화면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열어서 오늘 이제 방송한 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가수의 노래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거는 녹음을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런데 첫 화면에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1000명 돌파를 앞두고 방송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이 됐어요. 항상 이렇게 새날이 밝듯이 하루가 가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는 그 혼란한 일도 있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인으로 보면은 각자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은 흐름이 돼 우리 개인으로 돌아가면 자기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잡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일이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좀 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신세대들, 그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또 저같이 이제 시니어 세대들의 경우에 일이 있다가도 없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안내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유튜버로서, 시니어 유튜버로서 1000명을 돌파했다. 1000만 명이라 그럴 뻔했습니다. 1000명을 돌파한다. 곧 이제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곧 이제 하려고 983명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20명 이내 한 17명 정도 이제 하면 돌파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4,000시간을 돌파해야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인정을 한다, 유튜브사에서 인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인정을 받으려면 제가 한 4,000시간, 물론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시간은 이제 나름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 3,000시간, 3,000 몇백 시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또 뭐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제 노래를 제가 가끔 이렇게 커버도 하고 그럽니다. 학생 때는 이제 물론 작곡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그 한 30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커버, 느낌에 살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팝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래들, 또 김현식 가수라든가 조용필 대 선배님의 이제 노래를 커버하면서 그 위로를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의 위안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를 거의 이제, 물론 이제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즉석에서 노래도 할 수 있고 녹음이 가능한데, 녹음을 하려면 그래도 노래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외우는 경우에는 그냥 화면을 보고 가사를 흘러가는 가사를 보고 흉내낼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 뭐 김현식 노래는 되게 이제 대충 외우는 게 많죠. 또 그 이외에도 뭐 요새 또 뭐 김광석 씨 노래도 좋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사를 참고로 하면 멜로디는 다 살아 있어요, 머릿속에. 뭐 그 당시에도 한 1000곡 정도는 외웠었기 때문에 기타 코드도 외우고 그랬었는데, 제가 기타를 잡고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안 됐어요. 기타 손가락 진짜 잡기도 힘들고, 아직 이게 주법이 이제 예전처럼 되지도 않고, 퍼스트 기타처럼 이렇게 쭉 리듬을 멜로디를 짚어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좀 생략한 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MR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튜브에 또 방송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수들의 최근에 이제 그 고민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화면이 조금 삐뚤어진 것 같죠? 좀 세워볼까요?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수들의 그 성향, 노래하는 그런 어떤 가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쪽집게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예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한번 그런 걸 좀 받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전국 노래자랑을 그때가 한 17살, 18살 때인가요? 제 친구랑 같이 손 붙들고 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학교 휴학을 할 때예요.
그 휴학이죠. 휴학을 할 때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머리도 기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제 기타도 치고 기타를 들고 이제 그 전국 노래자랑 그 KBS 홀에 갔습니다. 그 예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예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그 예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제 조연출 내지는 이제 PD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내 PD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쭉 이걸 하는데 이렇게 건반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게 거기서부터 걸려요. 그 제 친구는 아주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 잘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뭐 별이 빛나는 밤인가 이걸 불렀는데 너와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너와 내가 저 같은 경우 너와 내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론 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심에서 나그네 김종호 그 당시 이제 고 김종호 씨 이제 나그네가 이제 그때 히트할 때였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이름 모를 소녀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나나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포크송이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때 바이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예심에 탈락을 해버렸어요. 노래를 못했겠죠 뭐. 예심에서 탈락을 했는데 제 친구는 예심에 통과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고 그 당시 직장 생활도 병행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학교 축제라 그러나요? 그런 데도 불려가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투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소액을 넣어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그 요즘 이제 그 심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음이 떨려주지 않으면 멀리 이제 그 뭐라 그래 폭넓게 음폭이라든가 음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는 그 바이브레이션은 불안정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70년대 80년대이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죠. 60년 70년 넘어가면서 제가 있을 때 한창 이제 했었는데 뭐 마이보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Love Me Tender 뭐 이런 거 Love Me Tender Love Me Tender 이런 걸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 당시에 팝 락커로서 그런 구사하는 가수는 물론 이제 당연히 엘비스 프레슬리였고 비틀즈라든가 뭐 롤링스톤스 이런 그룹들은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아닌 전기 음악에 의해서 일렉트릭을 이용한 이 샤우팅이라든가 뭐 이제 팝이 대중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상당히 이제 그 창법에 있어서 독특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차중락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제 앞서가면서 그 창법을 흉내냈고 예를 들어서 그토록 사랑한 내 님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여성 가수가 불러주니까 그런 뭐 경연 그 당시에 경연이라기보다도 이제 스카웃되는 과정에서 방송사에 가면은 그 노래 이제 시험을 보죠. 근데 그 심사에 많이 불린 노래들을 보면 이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는 이제 너와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너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됐어요. 이제 우리가 얘기 김범수의 뭐 하루라든가 그다음에 약속 뭐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듯 없는 듯 또는 이제 이승철 씨의 노래도 들어보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거의 없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락커들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트롯맨이라든가 불타는 트롯맨 뭐 또는 이제 미스 트롯 그다음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뭐 이찬원 씨라든가 임영웅 씨 뭐 이런 젊은 층에서의 그 트롯 가수들은 완벽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좀 이렇게 구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가끔 듭니다. 그게 가볍게 이렇게 실렸을 땐 좋은데 너무 세게 들어가면 좀 뭐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남진 선생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뭐 이제 정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훈아 선생님의 경우, 나훈아 선배님의 경우 돌담길 돌아서면 꺾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에 꺾기를 하니까 이건 뭐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제 가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조용필 선배님의 경우 제가 좋아하지만 그 조용필 선배는 이제 그뭐 브루스 뭐 또는 팝 브루스 락 뭐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바운스 이런 여러 가지 창법을 스스로 창법을 개발한 게 아니라 노래의 그 뭐야 장르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장르에 맞는 그런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가창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 최근도 아니지만 이제 임재범 씨가 이제 거기 또 이렇게 뭐 스팅의 이제 창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뭐 남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랬죠. 당신과 그러면 그 남진 선생님이 여기 이 부분이 목조씨 막 흔들리는 게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린 구분을 해냈는데 지금은 뭐 그것도 하나의 독보적인 게 됐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그 한쪽에 그 트로트 곡들이 많이 번성을 하다가 한때 쭉 가라앉았죠. 우리가 얘기하는 7080 세대. 제가 이제 7080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학가요제 노래에 상당히 이제 심취가 됐죠. 뭐 건아들이라든가 이제 또 뭐 샌드페이블즈 이런 노래를 뭐 피버스 노래 하다 보니까 뭐 내 사랑하는 근데 사실은 샌드페이블즈 노래도 약간은 그 떨림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노래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지르고 전기 기타라든가 이런 그 신사이저의 음악에 실려서 많이 이제 그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송창식 그 트윈필리오가 나오든지 송창식 씨가 이제 송창식 선배가 이제 막 히트를 할 때 그러니까 왜 불러라든가 또는 뭐 딩동댕 할 때 송창식 선배의 이 떨림음은 또 아주 미세합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타고났어요 이미. 그래서 독보적이죠 이럴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독보적인 가수들을 이렇게 대가수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이분은 아주 자기화시킨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활용한다거나 아예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김현식 씨의 경우에는 바이브레이션이 없죠. 뭐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뭐 잊을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성법부터가 틀리다 이런 거죠. 그런 그 포크의 전성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트롯 포크, 트롯 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 윤수일 씨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브레이션 왜 얘기를 했을까요? 되게 이제 지금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뭐 노래도 있죠. 케이팝이 뭐 한류의 케이팝 뭐 그야말로 떼돈을 지금 벌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이제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웹툰, 웹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웹소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는 이제 OTT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그 네트워크에 실려서 우리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께 또 만들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한동안 노래방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노래 연습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주점화된 곳도 있지만 노래 연습장이라는 곳은 가서 노래를 연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흥이 많다 보니까 뭐 코인으로까지 지금 넣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그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설 장비도 간단하게 이제 소형화되고 그게 이제 그 포터블하게 되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장이 또 나름 이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또 이제 수출도 될 것이고 그런 기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요새는 방음된 부스 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용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 조그만 사무실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래방도 또 변화할 것이다. 새로운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예전에 이제 그 베트남, 동남아시아 일대라든가 미국의 LA 가면은 뭐 노래방이 있으면 이거 한국에 이제 코리안들의 노래방이라고 약간 천시하듯이 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접대를 한다거나 거기서 즐김을 한다거나 일하고서 피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게 수준이 높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새로운 콘텐츠 시장은 K-팝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동영상 시장, 그 다음 1인 미디어 시장, 또 1인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도 해서 그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취미와 오락,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새 제가 케이블 TV나 IPTV를 보니까 이 채널이 시니어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음악 프로가 너무너무 많을 정도예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공중파에도 있고 케이블 TV도 있고 IPTV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제가 또 이렇게까지 그런 문화의 해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콕 집어서도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쭉 늘리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서 4000시간에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설판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북토크쇼를 많이 해봤어요. 북토크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렇게 모임에서 신문사 조금 자그마한 신문사도 이렇게 그걸 협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업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역량 문제거든요. 그런 역량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을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린가지 쌓이고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아이!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헤이!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에이!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